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나오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여러 가지 조사가 있지만 그래도 갤럽 조사가 좀 신뢰성을 얻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 후보감 조사에서는 이 주관식으로 합니다. 많은 조사가 객관식, 그러니까는 여러 명의 샘플을 표본을 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ARS로 하는 쪽이 많죠. 그런데 갤럽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 주관식입니다. 샘플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표가 여론조사 응답이 나중에 실제로 투표할 때 직접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는 전화 면접원 조사라서 현상을 파악을 하는데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게 갤럽의 조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를 크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이 갤럽 기준으로 최고치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는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없다,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오름, 응답 거절, 이쪽이 26%, 아직 26%가 있다는 부분. 이재명이 38%인데 26%는 아직도 마음 줄 후보가 없다,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죠. 부동층이 아직 그 정도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특징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2%로 처음 갤럽 조사에서 이름을 올렸죠. 표본이 없는 상황에서 2%가 한덕수 대행을 자기 정치 지도자감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이것이 7%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 주목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 쪽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오랫동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은 쑥쑥 올라갈 것이다. 30%대 바로 뚫을 것이다. 40%대까지 바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37%가 나왔는데 37%가 그때까지 최고였습니다.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날짜까지 다 정해지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됐고 순회 경선 이미 민주당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이재명은 지난주보다 겨우 1% 올라서 38%,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사실상 덜러리죠. 두 사람은 김경수, 김동연, 오늘 여기서 1%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 두 명을 세우고 순회 경선 경선을 하고 본인이 무슨 정책 발표를 하고 후원금을 하루 만에 29억 원을 걷고 또 500명 규모의 싱크탱크를 띄우고 이렇게 붐을 막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38%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40%대 천장을 뚫을 만한 이재명에게 그런 동력이 없다. 어제 제가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 수호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에서 1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에서 다 1위를 받고 있죠. 그러니 뚫고 올라갈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사실상 보여준 겁니다. 갤럽 조사 기준 최고치라고 나왔지만은 언론은 최고치에 초점을 맞추죠. 기존 언론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38%고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나란히 7%입니다. 세 사람이. 한동훈이 6%, 그리고 이준석이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2%가 됐는데,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는 세 사람,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사람과 또 범여권의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이 지지도를 합해보면은 27%가 나옵니다. 27%. 나중에 어차피 이 27%는 하나로 모이죠. 하나로 모이고 거기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는 1% 미만이어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뭐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 또는 이철우 후보 이쪽도 어느 정도 약간씩 0.몇 %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합하면은 한 30%는 되기 때문에 같은 30%대. 그렇다면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한덕수 대행이 지금 7%, 2%에서 일주일 만에 7%대로 지금 올랐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0%의 선호도를 받았습니다. 20%.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똑같습니다. 20%씩. 요즘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죠. 계속 경쟁을 해가면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들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한덕수 나란히 20%, 그리고 김문수 18%, 한동훈 16%. 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동연,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외에 김동연 또 김경수 이 두 사람은 1%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무너지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대안이 없다, 대타가 없다,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이 지지율이 이 상태 정체, 30% 돼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이 자리에서 정체가 되거나 또 다른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그보다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죠. 공직선거법 2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이 지금 대법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물론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그것은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무너지는데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민주당에는 없다. 경선주자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갤럽에서 0%대, 그러니까는 몇 %인지 모르지만은 1% 미만을 받았기 때문에 집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갤럽이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시점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 세 갈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갤럽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좌파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쑥쑥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딱 30%에 멈췄다. 30%대에 멈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의견 유보가 26%,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22%,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4%, 이렇게 26%가
낫다는 내용.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층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동층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국민의힘이 성산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 아직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2%에서 지금 7%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민주당 경선 주자 김동연, 김경수는 1% 미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만 무너지면은 대타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권 연장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